어느 응급실 전문의가 30년간 만난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매일 소주 한 잔도 위험하다는 사실, 와인 한 잔도 간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같은 양을 마셔도 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 말이죠. 술 한 잔, 물 한 잔으로 간을 지키고 일주일 이틀만 쉬어도 간이 되살아나는 응급실 의사의 술자리 7계명.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 응급실 의사가 들려주는 간을 살리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일꾼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간입니다. 간은 하루에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착한 아이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이런 성실함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간이 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까요?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간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간피막에만 약간의 신경이 있을 뿐, 간 내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간세포가 하나둘씩 죽어가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입으로 들어간 알코올은 위장에서 약 20%, 소장에서 80%가 흡수됩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들이 혈관을 타고 간으로 이동하죠. 간에서는 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비상벨이 울립니다. 간에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두 종류 있어요. 알코올 탈수소 효소와 미크로솜 에탄올 산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알코올을 처리하는 청소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소부들이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꾸고 다시 이걸 아세트산으로 바꿔서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청소부들의 처리 속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시간당 순수 알코올 약 7g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해요. 소주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대략 8g 정도니까 소주 한 잔을 완전히 분해하는데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속도보다 빠르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젖은 빨래 위에 또 젖은 빨래를 싸는 것처럼 간은 처리 못한 알코올에 파묻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적정 음주량을 아시나요? 남성 기준으로 하루에 순수 알코올 20g, 여성은 10g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남성은 소주 2잔, 여성은 1잔 정도예요. 맥주로 치면 남성이 캔 맥주 1캔, 여성은 반 캔 정도가 하루 적정량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적정량도 매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은 금주해야 한다는 게 의학계의 권고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간도 쉬어야 하거든요. 빨래를 매일 돌리면 세탁기가 고장 나듯이 간도 매일 알코올 분해 작업을 하면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간 손상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가 지방간이에요. 알코올을 많이 마시면 간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금주하면 완전히 회복 가능한 상태예요. 두 번째 단계는 알코올성 간염입니다.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로 간세포들이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간 수치가 올라가고 피로감이나 식욕부진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전히 뚜렷하지 않아서 대부분 놓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가 간경화입니다. 죽은 간세포 자리에 흉터 조직이 생기면서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간의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복수가 차거나 정맥류 출혈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와인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에요.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와인을 몇십 병씩 마셔야 한다는 게 문제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매일 마시는 알코올이 간에 주는 손상이 그 어떤 이점보다도 훨씬 큽니다. 와인 한 잔에는 대략 12g 정도의 순수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이건 소주 한 잔 반 정도와 같은 양입니다. 여성의 일일 권장 알코올 섭취량이 10g이니까 와인 한 잔만으로도 이미 권장량을 넘어서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매일이라는 점이에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들을 처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려면 휴식이 필요한데 매일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이 쉴 틈이 없거든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실은 알코올보다 더 독성이 강합니다. 이 물질이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DNA도 손상시켜서 간암의 위험도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매일이 가끔 많이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해요. 여성은 남성보다 체중이 적고 체지방률이 높아서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게다가 알코올 분해 효소인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활성도도 남성의 7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을 마셔도 여성이 간 손상을 받을 위험이 더 높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양도 나이가 들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50대 이후로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죠. 간의 놀라운 점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간의 70%가 손상되어도 나머지 30%만으로 모든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손상된 부분을 복구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놀라운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의학적으로 간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이틀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고 난 후 손상된 세포를 교체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약 48시간 정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금주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간의 회복 과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금주 후 12시간이 지나면 간에서 염증 반응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24시간 후에는 손상된 간세포들이 자가치유 과정을 시작하고 48시간 후에는 새로운 간세포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정도 금주하면 간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혈액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 응급실에서 제가 만났던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의학적 사실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응급실에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이름은 김동훈 씨, 42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노랗게 변해 있더라고요. 부인이 황급히 따라와서는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오늘은 얼굴이 이렇게 노래져서 라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김동훈 씨를 진찰해보니 복부가 팽창되어 있고 눈의 흰자위도 완전히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전형적인 황달 증상이었습니다. 급하게 혈액 검사와 복부 CT를 찍어봤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를 넘어서고 있었고 복부에는 복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알코올성 간경화였어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요. 라고 김동훈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소주 한 병씩 10년 넘게 마셔왔다는 거예요. 하루 한 병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라며 당황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김동훈 씨는 이 적정량의 거의 10배를 매일 마셨던 거죠. 부인 말로는 한 달 전부터 쉽게 피곤해하더니 식욕도 떨어지고 배가 자꾸 부르다고 하더래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간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였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참석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같은 양을 마셔도 마시는 방법에 따라 간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공복에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빈속의 술은 고속도로에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 같아서 단 15분 만에 피 속으로 질주합니다. 위장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간이 미처 준비할 틈도 없이 대량의 알코올이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미리 먹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효과적입니다. 치즈나 견과류, 우유 같은 걸 술 마시기 1시간 전에 먹으면 위장에서 보호막을 만들어줘서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이탈리아나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알코올성 간 질환이 적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술을 마실 때 반드시 음식과 함께 마시거든요. 특히 치즈나 올리브 같은 지방이 풍부한 음식들을 안주로 먹으면서 천천히 마시는 문화가 있어요.
술자리 전 준비 루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술 마시기 2시간 전에 든든하게 식사하는 거예요.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삼겹살, 치킨, 견과류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두 번째는 비타민 B 복합체를 미리 복용하는 겁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B1, B6, B12 같은 것들이 많이 소모되거든요. 미리 보충해두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술자리 전에 물을 넉넉히 마시고 술자리 중간중간에도 계속 물을 마셔야 해요.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거든요. 탈수되면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져서 간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를 먹는 거예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알코올을 마시면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미리 보충해두면 다음날 숙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효과적인 건 우유예요. 술 마시기 30분 전에 우유 한 잔을 마시면 위벽에 보호막이 생겨서 알코올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리고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주기도 해요. 이제 실제 술자리에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천천히입니다. 우리나라 술 문화를 보면 빨리빨리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건배를 하고 원샷을 하거나 폭탄주를 만들어서 한 번에 들이키는 식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간에게는 재앙과 같습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는 시간당 순수 알코올 7g 정도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속도보다 빠르게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좁은 도로에 갑자기 차들이 몰려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물과 1:1 법칙입니다. 술 한 잔 마시면 물 한 잔, 또 술 한 잔 마시면 물 한 잔. 이렇게 번갈아가며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알코올 농도도 희석되고 탈수도 예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실제로 물을 중간중간 마시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어요. 첫째로는 위 속의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켜서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둘째로는 신장에서 알코올과 독성 물질들을 빨리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셋째로는 탈수를 예방해서 다음날 숙취를 줄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주량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술자리에 가기 전에 오늘은 맥주 3캔까지만, 소주 1병까지만 이런 식으로 한계를 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작정 마시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주량을 정할 때는 본인의 체중과 성별을 고려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체중 킬로그램당 순수 알코올 1g, 여성은 0.8g 정도가 안전한 범위라고 봅니다. 70kg 남성이라면 순수 알코올 70g, 즉 소주 약 8잔 정도가 한계치라는 뜻이에요. 술자리에서 안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어떤 안주를 먹느냐에 따라 간에 미치는 영향이 천지차이입니다. 안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간을 지켜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요. 가장 좋은 안주는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은 몸에 안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술을 마실 때만큼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지방이 위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알코올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삼겹살, 치킨, 견과류, 치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알코올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느려져서 간이 여유를 갖고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안주들이 좋습니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 아미노산이 많이 필요한데 단백질이 바로 이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고기류나 생선, 두부, 계란 같은 것들을 안주로 드시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줄 수 있어요. 콩나물도 훌륭한 안주 중 하나입니다.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의 알코올 분해를 도와줘요. 그래서 해장국에 콩나물이 들어가는 게 우연이 아닌 거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안주들도 있어요. 첫 번째가 너무 짠 안주들입니다. 김치찌개, 젓갈류, 라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염분이 많은 음식은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들어서 알코올의 독성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매운 안주입니다. 떡볶이, 매운 닭발, 불닭발 같은 것들요. 캡사이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알코올 흡수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맵기 때문에 물 대신 술을 더 많이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당분이 많은 안주들입니다. 과일 안주나 달콤한 디저트류 같은 것들이에요. 당분이 알코올 흡수를 빠르게 해서 급격한 혈당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술 마신 당일 밤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날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잠들어 버리는데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눕지 않는 거예요.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그대로 누워버리거나 침대에 바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알코올이 아직 위장에 남아있을 때 누우면 위산과 함께 식도로 역류할 수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점이에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토하면 기도가 막혀서 질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종종 보거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는 최소 한두 시간 정도는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몸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어지러움이 심하거나 구역질이 난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샤워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건 금물이에요. 알코올 때문에 혈관이 이미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맞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씻는 정도만 하세요. 세 번째는 베개를 높게 해서 자는 거예요. 머리를 높게 하고 자면 위산 역류를 막을 수 있고 혹시 구토를 하더라도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줄어들어요. 베개를 2개 정도 쌓아서 상체를 약간 올린 상태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만약에 자는 도중에 토하게 되더라도 옆으로 누워 있으면 구토물이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어요. 똑바로 누워서 자면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으니까 꼭 옆으로 누우세요. 이제 실제로 이런 원칙들을 잘 활용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씨라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저녁에 와인 한 잔씩 마시는 게 유일한 취미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와인은 몸에 좋다고 하지 않아요? 적포도주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심장에 좋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애 씨는 10년 넘게 매일 와인 한 잔씩 마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간에게는 매일 독을 조금씩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도 와인 한 잔 정도가 뭐가 문제냐며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금주해 보시라고 권했더니 일주일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정말 와인 때문이었구나라고 인정하시면서 완전히 금주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석 달 후에는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예전보다 피로감도 덜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술 마신 다음 날 어떻게 보내느냐가 간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마신 건 마신 거니까라고 포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술 마신 후에 회복 과정이 간 손상을 줄이고 다음 음주에 대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은 아직도 열심히 알코올을 분해하고 있고 동시에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분 보충입니다.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제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거든요.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간에서 독성 물질을 배출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단순한 물보다는 전해질이 포함된 물이 더 좋아요. 이온 음료나 코코넛 워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단 음료는 피하시고 가능하면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레몬물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비타민C가 알코올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미지근한 물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시면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더 좋고요. 세 번째는 바나나예요. 알코올을 마시면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게다가 바나나의 과당이 알코올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네 번째는 따뜻한 국물이에요. 콩나물국, 북어국, 미역국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국물은 수분 공급과 동시에 위장도 달래주고 필요한 영양소도 공급해줍니다.
특히 콩나물국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은 간의 알코올 분해를 도와줘요. 다섯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금물이지만 가벼운 산책 정도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독성 물질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회복 과정에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해장술입니다. 술은 술로 푼다는 말이 있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해장술은 일시적으로 숙취 증상을 가려줄 뿐 간에는 더 큰 부담을 주거든요. 마치 빚을 빚으로 갚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숙취 때 기름진 음식이 당기기도 하지만 이미 지친 간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가벼운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간이라는 기관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재생 능력입니다. 간의 70%가 손상되어도 나머지 30%만으로 모든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손상된 부분을 복구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놀라운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매일 똑같은 근육만 혹사시키면 결국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근육이 성장하고 강해지려면 운동 후 휴식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과정은 간에게는 고강도 운동과 같거든요. 간세포는 알코올을 분해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이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건강한 간이라면 이런 손상을 밤사이에 복구할 수 있지만 매일 알코올이 들어오면 복구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의학적으로 간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이틀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고 난 후 손상된 세포를 교체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약 48시간 정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금주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연속된 이틀보다는 일주일 동안 총 이틀을 쉬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또는 화요일과 금요일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쉬는 날을 만들면 간이 더 효율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간의 회복 과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금주 후 12시간이 지나면 간에서 염증 반응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24시간 후에는 손상된 간세포들이 자가치유 과정을 시작하고 48시간 후에는 새로운 간세포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정도 금주하면 간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혈액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금주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하루만 금주해도 간에서 알코올 분해에 사용되던 에너지를 다른 중요한 기능들에 쓸 수 있게 되어요. 단백질 합성, 혈당 조절, 면역 기능 강화 같은 일들 말이에요. 이틀 금주하면 간세포 재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죽어가던 간세포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염증 수치도 떨어져요. 일주일 금주하면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한 달 금주하면 지방간도 상당히 개선됩니다. 금주일을 만드는 실전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일을 정해놓는 거예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무조건 금주의 날이라고 정하고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시각적으로 보이면 지키기가 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금주 대신 할 활동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식으로요. 빈 시간을 그냥 두면 술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7가지 핵심 계명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계명들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간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절대 빈속에 술을 마시지 말라. 술자리 2시간 전에는 반드시 식사를 하고 최소한 치즈나 견과류, 우유라도 마셔서 위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물과 1대1 법칙을 지켜라. 술 한 잔 마시면 물 한 잔, 이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간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속도를 조절하라. 천천히 마셔라. 한 잔을 마실 때는 최소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드세요. 네 번째, 안주를 현명하게 선택하라.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안주는 선택하고 너무 짜거나 매운 안주는 피하세요. 다섯 번째, 술 마신 후 바로 눕지 말라. 집에 들어와서는 최소 1~2시간은 앉아있거나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여섯 번째, 다음날 회복 루틴을 실천하라.
물, 레몬물, 바나나, 따뜻한 국물, 가벼운 산책으로 간을 도와주세요. 7번째,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금주하라. 간도 쉬어야 살거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런 계명들을 잘 실천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정혁수 씨라는 3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는데 평소에 술은 적당히 드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정혁수 씨가 그날 뭘 드셨는지 물어보니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는데 안주로는 라면과 김치찌개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적게 마셨는데도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구토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안주에 있었습니다. 라면과 김치찌개 모두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들이거든요. 이런 짠 음식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 탈수가 더 심해지면서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다행히 수액 치료를 받고 나서 금세 좋아지셨지만 정혁수 씨는 그 후로 안주 선택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양을 마셔도 안주에 따라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7가지 계명을 모두 실천하고 계신다고 해요. 특히 물과 1대1 법칙과 금주일 만들기를 철저히 지키시면서 간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물과 1대1 법칙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술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착한 아이 같은 존재죠. 그런 간에게 조금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건강한 음주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가끔 실수해서 위 7계명 못 지킬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간과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술은 인생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취미를 즐기는 시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들이 술보다 훨씬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술자리 7계명을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간이 여러분께 고마워하는 모습을 느껴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음주, 현명한 선택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응급실 전문의가 말하는 올바른 음주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포는 항상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